역사 속의 사랑,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는 수많은 딸들 이야기. 역사 속에는 딸이 부모님을 배신하고 주인공에게 투항하는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물론 배신하는 아들도 많지만 딸들의 배신이 더 극적이기도 합니다. 배신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적인 주인공에게 반하여 배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모가 너무 막장이라 막장짓을 멈추기 위해 배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중세 초기 서유럽에서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 편을 들었다는데, 아버지를 택하고 남편을 배신한 아내보다 남편을 택하고 아버지를 배신한 딸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기면 성의 안주인 지위를 유지했지만, 아버지가 이겨봐야 과부 신세가 되어 기약 없는 재혼을 기다리거나 수도원에 가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천년만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 친족이 모두 죽지 않는 이상 본가를 딸이 계승할 가능성도 희박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후한의 혼목황후 조절. 고대 중국 후한의 마지막 황후이자 헌제의 계후인데, 본명은 조절이며 성까지 붙여 헌목조황후라고도 하며, 헌제가 사냥공이 된 뒤에는 사냥공 부인으로 불렸습니다. 조조의 둘째 딸로 조헌, 조하, 청하공주, 안양공주, 금양공주 등과는 자매로 예주 패곡 초연 사람인데, 참고로 자신의 고조부이자 조조의 증조부인 조절과 은과 한자가 모두 같습니다. 조상에 이름이 들어간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 당시의 관습인 피의를 생각하면 매우 특이한 경우인데, 예문 유치에서는 조절의 고조부의 이름을 조맹이라고 해서 둘 중 하나가 오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조가 삼공을 없애고 승상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고 황실을 껍데기만 남겨놓자 황제 측에서 외척을 동원해 조조에게 저항하자 자신이 직접 외척이 되어 여지를 없애버리기 위해 시집 보낸 딸입니다. 무튼 조씨를 위해 시집간 조씨의 딸이 오히려 한나라의 마지막 충신이 되어 끝까지 헌제와 몰락한 한씨를 섬기며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헌목황후 조절은 조조가 죽고 나서 오빠 조비가 한나라를 엎으려 하자 저주를 퍼붓고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해 행동했으니 배신하는 딸에 해당하고, 직접적으로 대항한 상대는 오빠라 배신하는 여동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13년에 조조가 헌제에게 세 딸 조헌, 조절, 조허를 바쳤고, 이들은 모두 헌제의 후궁이 되어 궁에 들어갔습니다. 허나 아직 나이가 어려 일국에서 나이가 차기를 기다렸다 214년에 셋이 함께 귀인으로 승격되었고, 그 직후에 복황후가 시해되자 215년에 조절이 새로운 황후가 되었습니다. 220년에 한나라가 망하고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사자를 보내 인수를 달라고 하자 조절은 몇 차례나 성을 내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막을 수 없을 것 같자 옥새를 난가 나래에 집어던지고 소리내어 울며 말하기를 하늘이 절대로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위가 숙연해졌다는데, 위나라가 세워지고 헌제가 사냥공으로 격하되자 그녀는 사냥공 부인이 되었습니다. 234년 남편 헌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25년 정도를 더 살다가 260년 6월 7일 세상을 떠났는데, 수레와 복장, 예의 등 장례 절차를 한나라 황후의 예에 따라 진행시켰고 남편과 설릉에 합장을 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자면 하늘이 절대로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란 조절의 말은 모두 적중했는데, 조절의 남편을 끌어내리고 세워진 위나라는 건국 20년도 채 못 되어서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찬탈 당사자인 오빠 조비는 즉위 6년 만에 40세의 나이로 뒤를 이은 조카 조에도 30대 중반에 요절했고, 위나라 황후와 황제가 사마씨 권신에게 살해 및 폐위를 당합니다. 그 뒤를 이은 황제는 백주대낮에 권신 일파에게 끔찍하게 암살당하는 사마소 시군이 일어나 비참한 수모를 겪으며 망하는데, 이 사건들 모두 조절의 생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스웨덴 아돌프 프레드리크의 왕비 루이제 울리케. 루이제 울리케는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와 하노버의 조피 도로테의 10번째 자녀이자 육녀이며, 스웨덴 국왕 아돌프 프레드리크의 왕비로 스웨덴에서는 로비사 울리카로 불렸습니다.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 3세와 칼 13세의 어머니이자 그 유명한 프리드리히 대왕의 여동생으로 영국 국왕 조지 2세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1720년에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의 딸로 태어났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영국의 웨일스 공 프레드릭 등 여러 왕자들과 혼담이 오갔지만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는 1740년에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가 사망했고, 오바 프리드리히 대왕이 즉위하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하면서 루이제의 혼사는 사람들의 안중에 업게 되어버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이 그렇듯 루이제는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1744년에 스웨덴에서 혼담이 들어왔으니 상대는 아돌프 프레드리크로 아들이 없는 프레드리크 1세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루이제 울리케와 동생 안나 아말리가 신부 후보가 되었고 스웨덴 외교관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준 루이제 울리케가 신부감으로 정해졌는데 1744년 7월 17일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루이제 울리케는 루터교로 개종하고 스웨덴식 이름인 로비사 울리카로 불리게 되었는데 부부는 성격이 달랐지만 금슬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결혼한 다음 해에 임신한 루이제 울리케는 1746년에 아들 구스타브를 낳았고 연달아 두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이 귀한 스웨덴 왕실에서 공고한 입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제 울리케는 정치 욕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절대군주정인 프로이센 왕국에서 자란 그녀는 의회가 권력을 장악하는 스웨덴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루이제 울리케는 파벌을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외소르당이 아닌 하타르당을 가까이 했고 아돌프 프레드리크는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아내를 지지하고 아내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751년에 프레드리크 1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루이제 울리케는 남편을 강력한 군주로 만들기 위해 대관식에서 쿠데타를 벌여 권력을 가져올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루이제 울리케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던 칼 구스타프 태신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대신 아돌프 프레드리크와 루이제 울리케는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1751년 3월 25일에 루이제 울리케는 왕비가 되었는데 의회는 권력욕이 강한 왕비를 견제해 권력을 잡게 된 하타르당과 국왕 부부의 반목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국왕 부부와 하타르당은 계속 충돌했고 온갖 중상모략이 오갔는데 의회는 왕이 승인을 거부해도 알아서 도장을 찍고 처리하는 등 대놓고 국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756년 6월에 루이제 울리케는 국왕 지지파와 함께 다시 쿠데타를 도모했으나 의회가 일찍이 알아차리면서 실패로 돌아가 많은 국왕 세력이 사형당하거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국왕 부부는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자리를 보존하는 것으로 의회와 합의했는데 그 와중에 하타르당에 의해 스웨덴이 7년 전쟁에 참전해 프로이센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프로이센 왕국의 왕녀이자 스웨덴 왕국의 왕비 울리케는 대북방 전쟁 당시 프로이센이 스웨덴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 참전을 합니다. 그 후 스웨덴 내에서는 반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루이제 울리케는 평화협정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권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1771년 2월 아돌프 프레드리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자 장남 구스타브 3세가 즉위하면서 루이제 울리케는 왕대비가 되었는데 왕대비가 되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자 울리케는 아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1777년에 루이제 울리케와 구스타브 3세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구스타브 3세의 아내 덴마크의 소피아 마그달레나가 임신하자 루이제 울리케는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제 울리케는 소피아 마그달레나와 한시종의 관계를 의심하고 아이가 정말 구스타브 3세의 아이가 맞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구스타브 3세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결국 루이제 울리케는 완전히 정치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말년을 딸 소피아 알베르티나에게 의지하며 한가롭게 지냈는데 1782년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구스타브 3세는 어머니를 만나려 했지만 루이제 울리케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 결국 두 사람은 만났고 화해를 했는데 1782년 7월 숨을 거두었고 리다르홀름 교회의 남편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고려 인종의 패비 복창원주. 복창원주는 고려 인종의 패비로 본관은 인천 이씨이며 조선국공 이자겸의 넷째 딸인데 어머니는 해주 출신으로 문화시중을 지낸 최사추의 딸입니다.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였지만 다른 가문의 여자가 인종의 후비가 되면 자신의 권세가 흔들릴까 두려워 인종에게 자신의 딸 둘을 후비로 삼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언니에 이어 1125년 조카인 인종과 혼인했는데 고려사에 따르면 이자겸이 반역을 음모해 떡에 독약을 넣어 왕에게 보냈는데 패비가 몰래 왕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왕이 그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주었더니 까마귀가 먹고 죽었으며 이자겸은 독약을 왕에게 보냈는데 패비가 독약 그릇을 들고 가다가 일부러 넘어지면서 쏟아버렸다고 합니다.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후 1126년 4월 패비가 되었으나
이후에도 인종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토지와 저택, 노비를 하사했으며 대우를 후하게 했고 인종 사후 의종과 명종에게도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1195년 11월 27일 사망하자 명종은 왕후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아버지 이자겸이 실권을 유지하려고 딸을 외손자에게 시집 보내는 폐륜을 주도했으나 딸은 조카 겸 남편 인종을 필사적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잉글랜드 제5대 국왕 겸 스코틀랜드 제14대 국왕 메리 2세. 메리 2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동분연합이 된 것은 엘리자베스 1세 사후 제임스 1세 때였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8세의 딸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인 메리 1세가 여왕이었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제임스 6세의 어머니인 메리 1세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에서 모두 2세 칭호로 즉위했습니다. 제임스 2세의 장녀로 부모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과 달리 프로테스탄트로 자랐으며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였던 오라녜공 빌렘과 결혼해 명예혁명 때 남편과 함께 잉글랜드의 공동 군주가 되었습니다. 메리 2세는 명예혁명 당시 남편인 빌렘 공의 편을 들어 아버지와 맞서 싸웠습니다. 당시는 남자의 입김이 더 강한 시절이고 남편 윌리엄도 잉글랜드 왕위 계승 순위가 3위로 매우 높은 편이라 공동왕으로 즉위했지만 사실상 남편 윌리엄이 잉글랜드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위 5년 만에 천연두로 죽었고 사후 왕위는 공동으로 재위하고 있던 남편 윌리엄이 단독으로 1702년까지 재위하는데 자녀들까지 일찍 죽으면서 그녀의 직계혈통은 단절되었습니다. 당 중종의 딸 알락공주. 당 중종은 막내딸 알락공주를 무척 총애했으나 알락공주는 자신을 황태녀로 책봉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게 되어 어머니 위왕후와 짜고서 아버지를 독살했습니다. 아버지 당 중종이 할머니 측 전부후에 의해 폐위되어 유배지로 떠나는 도중에 태어났는데 제대로 된 출산 준비를 할 수 없어 낡은 천으로 아기를 감싸서 과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알락공주가 14세가 되던 698년에야 당 중종 일가는 비로소 유배에서 풀려났고 705년에 다시 황제로 즉위했는데 알락공주는 할머니 측 전무후의 조카 무삼사의 차남 무승훈과 결혼했고 무승훈이 죽자 무연수와 재혼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름답고 영특해 부모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알락공주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으나 외모와 달리 인성이 나빴는데 매관매직을 일삼아 거두어들인 뇌물로 재산을 모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농토를 빼앗았고 백성들을 자신의 노비로 삼아 부리는 악행을 저질렀으며 권력욕도 강해 정치에 개입하고 싶어 했고 아예 아버지 당 중종에게 자신을 황태녀로 책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충은 만약 공주가 황태녀가 되면 부마 도의를 어떻게 지칭해야 하냐는 간언을 올렸고 중종은 위원충의 간언을 받아들이고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알락공주는 위원충의 발언에 대해 아무자도 오히려 황제가 되었는데 자신이 어찌 안 되겠냐며 위원충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 위왕후와 짜고서 그녀를 아껴주었던 아버지 당 중종을 독살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그들 모녀는 여제 황태녀가 되려 했지만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락공주의 고모 태평공주와 사촌동생 이은기에 의해 정변이 일어나 알락공주 위왕후 무연수 일당은 살해되었고 상관안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사에 의하면 알락공주가 화장을 하며 눈썹을 그리던 도중 반란군이 그녀의 목을 쳐 알락공주는 눈썹을 똑바로 그린 얼굴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린 알락공주의 머리는 위왕후의 머리와 함께 장안 저자거리에 효수되었는데 모녀는 황후와 공주의 지위를 잃고 패서인이 되었으며 대역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는 수많은 딸들 이야기였습니다.